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나는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했다. 얼마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최대 자산을 가질 수 있기에, 최대의 자산을 산다는 것은 동일 상승률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정부 정책을 적용한 최대 대출 금액과 금리 상승을 고려했을 때의 최대 대출 금액.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하는 대출을 받아야 했다. 왜? 정부 정책은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강한 대출 규제를 시장에 적용했다. 따라서 최대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돈이 부족했다. 대출을 최대로 받으면서 금리 상승을 고려했을 때 얼마의 이자와 얼마의 상환금이 적정한지도 계산해야 했다.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운이 좋다면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지만, 운이 나빠 금리가 상승한다면 상승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매수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당시 금리는 3% 수준이었지만 당시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확률이 높았다.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대출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했다. 나는 안전마진을 금리 5%로 설정했다. 이 말은 금리가 5%일 때 내가 상환 가능하도록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은 35년 납 5% 이자 기준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를 합하면 1억 원당 65만 원 수준이니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 수준은 4억 원 정도가 되었다. 4억 원을 대출받으면 5%의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소진해도 생활비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여기에 일부를 신용대출로 받는다면 나의 리스크는 더욱 감소된다. 결론적으로 나는 대출을 가능한 최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혹시 몰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산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줬기 때문에 최대로 대출을 끌어당겨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없었다. 그리고 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시 신용대출 1억 원을 적용하여 LTV 40%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역계산했다.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은 3억 5천만 원, 취득세를 제하면 6억 5천만 원까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을 계산해보니 주택담보대출 2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3% 금리로 계산하면 월 50만 원이었고, 원금은 35년 상환으로 계산하면 매월 5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신용대출 1억 원에 대한 대출 역시 이자가 25만 원쯤 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보금자리론이란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보금자리론의 장점은 낮은 금리와 LTV를 60%에서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규제 지역은 60%, 비규제 지역은 70%. 다만 소득 기준 7천만 원에 아파트 매매가액 6억 원 기준이었다. 나의 조건은 보금자리론이 제시하는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대출 받기는 무서웠다. 대출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고 막연히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했다. 이미 리스크는 통제되어 있으며 대출 3억 원에 대한 연 이자는 900만 원인데 내가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서울의 24평형짜리 중소형 아파트의 호가는 거래 즉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올랐다.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한 번만 거래되면 끝이었다. 그 한 번이 내가 되어도 호가는 최소 3천만 원이 오르고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호가가 형성된다. 심지어 많은 인자들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몇 년간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만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나는 내 자신을 납득시켰다. 상승 가격에 비하면 1년에 900만 원의 이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인 6억 5천만 원 이하로 서울대 아파트들을 필터링하기 시작했다.